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얼마 있어야 부자일까? 현실 부자 되는 법.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매년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를 발표하죠. 2023년 한국 부자 순위 한번 볼까요? 자, 1위는 12조 8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차지했고요. 2위는 10조 5,500억 원 자산을 가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와, 뭐 천억, 조, 10조,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큰 부자는 힘들어도 현실 부자는 우리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현실 부자의 기준과 되는 방법, 오늘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통계를 볼 때 일단 우리나라 뭐 부자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개인 기준이냐 가구 기준이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저희들은 가구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가족 내에서 재산을 그렇게 칼같이 나누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가구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부자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30억 이상이다 그러면 0. 거의 그 1%, 그러니까 1%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는 10억이면 대한민국 1%다. 예, 그래서 볼까요? 네. 20억 뭐 이상 되는 분들은 정말 드물고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억 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위 20%. 그리고 10억 정도죠. 9억 7천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되신 분들이 15%. 그리고 13억 3,500이면 이제 상위 5%. 방금 이야기했던 29억 2천이면 1%.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0.1% 부자는 76억 8천이 됩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갑자기 76억으로. 근데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자산이라고 하면 이게 뭐 아파트, 그다음에 뭐 땅, 뭐 이런 거 다 현금 다 포함인 거죠? 다 포함입니다. 거기서 부채를 뺀 거. 아, 부채를 뺀 거. 이제 빚은 빼야죠. 남의 돈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순자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빚을 뺀 거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용어를 빚을 정리하면. 포함하면 총자산. 아, 근데 이제 총자산은 우리 가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네. 순자산 기준입니다. 빚을 뺀 순자산 기준이다. 자, 아까 그 상위 0.1%가 76억 8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다시 한번 정말 슈퍼리치. 그럼 어느 정도? 누가 이 사람들이? 그분들은 이제 평균적인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300억 넘는 분들이 300억.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 100억. 아, 그러니까 이제 은행 예금이라든가 주식, 채권 이런 거 다 합쳐서 100억 이상 그리고 총자산 300억 이상을 갖다가 보유한 부자들을 슈퍼리치. 그러니까 상위 0.1% 부자 중에서도 상위 0.05%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바로 한국의 슈퍼리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뭐 채권 그런 걸로 100억 원. 그리고 부동산까지 다 합쳐서 한 300억 300억. 정도 되시는 건물 분들을 같은 거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예, 건물주들이 많으시죠. 부럽네요. 자, 근데 300억 원 총자산.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제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업가들이 기업가들. 예, 그러니까 사업을 뭐 성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기업가들이 29%, 그 다음이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의료 법조계의 전문직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레벨의 법조계 전문직들은 사실 파트너급 이상이거나 병원장급들이시니까 사실 이분들도 사업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가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 임대업도 역시 사업가니까 말 그대로 월급쟁이 부자로서 슈퍼리치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슈퍼리치가 되고 싶다면 전문직도 전문직이고 또는 뭐 또 필요하지만 사업을 일단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준비된 걸 볼까요? 네, 절반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 323억 중에서 네. 부동산 비중은 한 48%. 예, 이게 많이 준 겁니다. 아, 줄어든 게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신 보고서거든요. 2023년 보고서니까 작년 부동산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절반, 52%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 또 금융자산의 구성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금융자산의 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은행 예금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의 운용을 하고 있냐면 부동산에 강한 어떤 투자를 하시고 이게 많이 줄어서 그런 거니까 그전에는 거의 한 3분의 2까지 갔던 거죠. 작년에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해 예금과 현금으로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주식이 많습니다. 주식 그리고 채권. 채권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슈퍼리치 특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펀드 신탁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냥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26%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향후 어디 투자할 거니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해보면 네네. 부동산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 현금 비축해서 좋은 기회 올 때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 금융 비중 올라간 덕분에 작년에 또 금융 쪽에서는 예금금리 상승 때문에 돈들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손실 보고 금융자산에서 이익을 봤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리치들은 주로 자기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자,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죠. 실현 가능한 꿈, 그러니까 현실 부자. 일단 그 현실 부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 부자로 볼 수 있는지랑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 평균 중간값은 2억에서 3억 정도 자산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부터 100등까지를 세우면 네. 50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2억만 넘어도 이미 상위권이 넘어요. 2억은 그러니까 그 순자산. 금융자산으로요. 아니요, 순자산. 순자산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너무 슈퍼리치만 이야기를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몇백억대 있어야 되는 것만 하면 뭐 다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자산 한 1억 정도만 넘기 시작하더라도 이미 현실 부자이고요. 또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 10% 부자가 되려면 9억 얼마였잖아요. 네네. 10억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한국에서 상위 1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우리 너무 좀 어떻게 본다면 운과 사업의 기회 그리고 물려받은 자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달성한 너무너무 희소한 목표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거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대출 없이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현실 부자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현실 부자죠. 왜냐하면 서울의 중간값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네. 아파트 기준을 보면 1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자기 빚 없이 그걸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들 국민연금 가입해 계시고 네네. 보험도 조금씩 들고 있으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된 자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서울의 아파트 자가로 갖고 계신다면 이미 상위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시는 현실 부자들은 생각외로 많은데 스스로를 너무 높은 눈높이에다가 자꾸 적용을 하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보시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들어가는 보시는 분들이 지금 TV 보시다가 근데 내 삶을 왜 이렇게 팍팍해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예,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두 가지를 네.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가 노후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하고 저도 국민연금 출신입니다만 네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신뢰를 못하고 이제 두 번째가 뭐에 대한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계속 노년에 대한 인생이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 부자들만 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 부자가 되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5가지 방법? 네네. 예, 그건 오늘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5가지. 그런 약간 리스트로 정리해 주신 게 제일 좋아요. 네네. 하나씩 알려주시죠. 뭐 리스트라는 게 별거 없고요. 네네. 첫 번째, 손실은 최소화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뭐 연초에 와서 주식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식에 대한 것을 투자를 하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버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꺾입니다. 네. 손실을 보는 순간 위축되고요.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운용 전략, 손실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두 번째, 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손실 봤다고 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건 1년, 2년 정도는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고 부동산도 그렇죠. 이거 굉장히 힘들고요.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새 최근에 작전 관련 이야기 뉴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왜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넣냐면 빨리 부자 되고 싶고 슈퍼리치가 되고 싶거든요. 네, 자,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슈퍼리치 대부분은 월급쟁이가 아니고요. 기업가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슈퍼리치가 되겠다? 300억 부자가 되겠다? 너무 과하잖아요. 현실적인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하면 매년 내가 5%, 6%, 7%만 성과를 내더라도 모아나가는 저축이 있으니까 네. 이거 굉장히
부자가 되는 길들을 갈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네. 같이 투자할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 어. 먼 여행을 하고 싶다면 친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그렇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동반자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또 부부나 동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가지게 되면 이거 서로 뭐랄까요 경계도 하고 또 자신들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네. 치팅데이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번 달에 우리 200만 원 모아야지. 못 모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너무 무리한 목표, 너무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몰아세우기만 하면 우리 다이어트 실패하는 제가 늘 겪는 일인데 네. 다이어트 실패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치킨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목표 1억이다, 1,000만 원이다 또는 상위 10%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즐기는 잠깐은 즐기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막 점프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면 치팅데이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현실 부자 되는 방법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